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호흡기내과 최하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결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기침, 발열, 체중 감소, 그리고 밤에 땀이 엄청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면 결핵을 의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핵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게 질병이 진행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폐결핵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 증상이고, 그리고 질병이 진행하다 보면 발열이라든지 식은땀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핵균이 증식하면서 우리 몸속에 여러 영양분을 소모하면 이제 환자분께서는 피곤하기도 하고 입맛이 저하되면서 체중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에서 3주 이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어떤 뚜렷한 원인 없이 지속이 되면 그때는 결핵을 의심하고 흉부 X선 등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결핵 환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아직도 결핵 환자가 많이 있나요?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이 진료를 하다 보면 종종 아직도 우리나라에 결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실제 국내에서 결핵 환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제 국내에서 새로 결핵을 진단받은 환자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그 결핵 발생률은 현재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도 훨씬 높은 편이라서 아직도 국내에서 결핵 환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핵이 대표적인 감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균이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는지 궁금해요.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이 결핵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돼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활동성 결핵이 있는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하고 대화를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작은 그 분비물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공기와 함께 결핵균이 폐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핵균이 증식하면서 결핵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결핵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음식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잠복결핵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잠복결핵이 뭔지 혹시 누구나 이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잠복결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 중에 결핵균이 폐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선천 면역 시스템이 그 균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결핵균이 활동성 결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부 환자에서는 그 결핵균이 이 면역 그 체계로 이렇게 억제되어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는 잠복결핵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이런 결핵균과 면역 체계가 서로 대치 중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잠복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실제 워낙 소수의 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간접적으로 이 결핵균이 면역 반응을 일으켰는지 이 투베르클린 그 피부 반응 검사라든지 혈액에서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 진단된 잠복결핵 환자들 중에서 실제 10% 정도는 활동성 결핵으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환자들은 주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을 진단받거나 한 경우엔 내가 혹시 이 잠복결핵을 치료할 필요는 없을지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핵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결핵의 진단 원칙은 미생물학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가래에 있는 결핵균 도말 검사나 배양 검사를 통해 실제 균을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배양법 외에도 결핵균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핵산 증폭 검사 같은 방법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핵이 진단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약제를 병합하여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가 잘 협력을 해야 성공적으로 결핵 치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기침을 막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결핵인가요? 피가 나는 것이 모두 결핵이지는 않은데요. 이제 결핵이 많이 진행하면
이렇게 폐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실제 이렇게 객혈이라는 갈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기침을 2주 이상 하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일찍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빨리 진단할 경우에 결핵에 의해서 폐 손상이 생기고 그런 객혈이 생길 정도의 폐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찍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결핵약이 내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도 내성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걸 잘 복용해도 내성이 생기고 재발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핵약을 처음에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약을 병합화해서 함께 치료를 하는 이유는 결핵균이 내성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결핵균의 한 가지 항생제만 이렇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 결핵균이 그 약에 대한 패턴을 인식해서 내성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획득 내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서 처음부터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주어서 효과적으로 처음부터 이 결핵균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치료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핵약을 잘 복용하더라도 늦게 내성 결핵으로 그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더 많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자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줄여서 드시면은 좀 더 결핵균이 내성을 발현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핵을 처음에 진단한 초치료 때 이 환자와 의사가 잘 협력하여서 약을 끝까지 잘 복용하여서 처음부터 완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결핵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핵을 끝까지 잘 치료하고 완치되더라도 실제 결핵이 재발하는 경우가 2에서 5%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 이런 재발은 치료를 마치고 1, 2년 내에 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노인이라든지 면역이 낮은 사람에서 좀 더 재발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런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핵 치료를 마치고 나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흉부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추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결핵 환자가 이런 약도 복용하고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뭔가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대부분 결핵 치료는 약물 치료로 되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처방할 때 약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그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고 약물로 인해서 뭐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뭐 부역감 같은 이런 증상은 되게 초반에 되게 심하게 나타나고요. 실제 또 약에 적응하면 이후에는 그런 증상들이 좋아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 병원에 안 오시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예정된 그 외래 기간보다 일찍 병원에 방문하시더라도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여서 부작용을 적절히 조절하면 훨씬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핵 예방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기침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뚜렷이 없는 호흡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는 병원에 방문하여서 흉부 X선 등의 검사를 받고 결핵은 아닌지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잠복 결핵이 있으면서 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발생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잠복 결핵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